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단독으로 다음 주 14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스픽스에서 어제도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할 것 같다는 분위기인가 봐요. 사실 한겨레 단독이라기보다는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네.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금요일 날 선고를 많이 했었고요. 윤 대통령 평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예고가 있었고 예, 그리고 2, 3일 정도 전에 예고 언제 선고합니다라고 예고가 됐던 걸 감안해 보면 이번 주에 헌재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예. 주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된다고 하는 걸 대략 예측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음. 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이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선고를 하기 전에 뭐 최상목 씨가 대행이 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지금은 그냥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원래 최상목 대행은 임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국무위원들이 엄청나게 세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도 3명 다 임명할까 막 네. 하다가 이제 하도 네. 그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2명만 임명인데 그거 가지고도 그때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난리를 쳤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거의 울다시피. 정진석은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무위원은 아니고 그 사람 그러니까 국무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고 나중에 국무위원 중에 뭐 예를 들면 김문수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울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최상목이? 네, 최상목이. 그래가지고 뭐 울먹거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 이런 후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가장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먹고 예. 그때 당시에 본인은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돌아가야 되니까 그 대외적인 그러한 주문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기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하니 이 사람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이 경제관료로서 그냥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엔 정치판에서 막 이렇게 강하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냥 권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 권력이 누구부터 나왔냐를 이제 다 따져서 생각했던 것 같죠. 아무래도. 그 권력이 집권여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3월 4일 국무위원들과 회의하기 전까지는 예. 아무래도 헌재에서 그런 결정까지 나왔는데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또 돌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국무회의에서 또 하도 강력하게 이제 하니까 그냥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냥 임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국무위원들이 어떤 헌법적 권한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권한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국무회의 안건인 것도 아니고 의결사항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대통령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이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할 때 그리고 임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른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 플러스 국무회의 참관하러 온 사람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국무회의를 참관하러 온 사람이 나는 이제 안 올 거야 이러고 막 나가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방송이 관계자가 또 김태규? 네, 그 부위원장이 얼마나 와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본인 장관도 아닌데 판사 출신이라는 아니 걸 그러니까 내세워가지고. 방통위원장이니까 장관 대행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행이었죠.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거기 없지. 참석할 수 있는 원래 것도 네. 아니에요. 국무위원도 아닌데 그냥 껴주는 멤버입니다. 방통위원장은 원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가 참관으로 껴주는 멤버인데 예. 그 방통위원장도 없어서 부위원장이 대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는 더 이상 뭐 여기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가버리고 이랬는데 오지 마.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아. 그때 최상목 씨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네. 그때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이미 임명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국무회의 안건 다루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그 난리를 치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에 대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이제는 권한을 행사해야 될 때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면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 걸로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해야 되니까 사실은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약속한 바가 있으니 권한을 행사할 때는 꼭 국무위원들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연 거예요. 국무회의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바도 있으니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뭐 헌법재판소 결론이 있으니 깔아뭉갤 수는 없지만 숙고를 더 해야 된다. 한덕수도 돌아올 것이고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뭐 철석같이 이제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덕수가 돌아오면 모든 게 뒤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무위원들은. 예. 그래서 그 돌아오는 바도 있는데 네가 언제까지 대행일 것 같냐 이래 가면서 지금 임명하면 안 돼라고 해서 최상목 씨가 알았습니다라고 한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 거죠. 한덕수가 이번 주에 돌아오지는 아니 못하죠. 저는 한덕수는 못 돌아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당연히 돌아오지도 않지만 예, 이번 주에 일정상 안 돼. 일단. 예, 왜냐하면 평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한덕수에 대해서도. 없어. 근데 지금 일정이 그 없어. 일정이 평의 없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탄핵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것만 집중한다고 지금 얘기를 나왔고요. 맞아. 그다음에 한덕수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이유가 그 재판관들 임명 안 하고 자기 할 일 안 했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난번에 이 첫 번째는 내란 이제 내란 사실상 그거. 옹호한 거 옹호한 아니냐. 거?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가 위헌이라고 8명이 다 만장일치로 그렇지.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이 부작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괜찮다고 해서 돌려보내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조항 때문에 만약에 그 한덕수를 돌려보내면 그러면 한상목이란다. 최상목이 하고 있는 지금 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 대안적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예,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무슨 예.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덕수가 돌아오면 그동안 최상목이 했던 게 다 이제는 무효가 된다. 된다고 보는 그래서 거지. 2명 임명한 것도 헌법재판관 무효가 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말이 그거 안 기대 되죠.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건 예. 한독수 복귀와 헌재 재판관 임명 무효. 요거밖에 지금 기대할 게 근데 없다고 보는 한덕수가 거예요. 복귀되면은 최상목이 한 것도 권한대행으로서 그것도 위법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또는 위헌적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게 8대 0이 아니고 요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논리구나. 한독수가 복귀한다는 뜻은 네. 한독수 탄핵 요건과 관련해서 예. 탄핵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 사유가 부적절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회 과반수 찬성이냐 아니면 200명 찬성이냐 이 부분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하는 게 무효라고 판단이 되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면 한독수가 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자동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고 최상목이가 결정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다고 한 이유가 자기들도 다 알아. 멀쩡한 상식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 윤석열은 돌아올 수가 없어. 탄핵이야 그냥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을 뒤집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 빨리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된다고 탄핵 선고 결과 빨리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17일까지 다른 일정 잡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는 안 하고 어떤 건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암묵적으로 윤석열 탄핵 평의에 집중하겠다. 요 뜻으로 해석되는 거니까 오늘 조선일보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덕수 건 이거 뭐 별로 복잡한 거 아니고 변론도 한 번으로 딱 끝났으니 평의 한 두세 번만 열면 바로 결정하는 거다. 요거 빨리 집어넣어라 중간에다가. 집어넣으면
한독수 평의가 들어가면 판을 뒤집을 수 있고 한독수 평이 들어가면 윤석열 탄핵 선고도 늦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거를 하면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한덕수 한 번밖에 안 했고 결론을 또 태도가 네. 마치 엄청나게 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뭔가 좀 협조적인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덕수에 대해서 뭔가 좀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뭐 빨리 결정할 거라는 주장도 생겼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한덕수가 지금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 이런 것은 너무 명백한 데다가 그렇죠. 예. 그 사람을 만약에 돌려보내주게 되면 네. 뭐 각하든 뭘 해서 만약에 그 자리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실제 이 최상무 권한대행이 정당한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분명히 이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아까 그 김성환 평론가 말한 것처럼 또 우길 트집을 거야. 잡고 우기고 막 시끄럽게 네. 할 거잖아요. 우길 거거든. 그럼 헌재가 그거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최상무 권한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탄핵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최상무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 일을 한 것이 다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예를 들면 한덕수는 돌아가더라도 최상무이 한 건 다 오케이라고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칠 건데 이게 뻔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혼란을 다시 야기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한 것까지 같이 끌어안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부안내동 시키고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은 네.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진짜 비겁. 우리가 이제 미르재단 얘기하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그 회의 열 때 그걸 주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관계자들 모아놓고 얼마씩 돈 낼 거야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처벌이 됐어야 돼. 그렇지. 근데 자기가 한 걸 다 실토하고 난 다음에 처벌 빠져나갔지 자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봐줬으니까. 그리고 빠져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권한대행은 뭐 대통령으로서 쭉 하는 것도 아닌데 보수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진짜 비난만 받게 되는단 말이에요. 책임져야 되는 위치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책임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온갖 핑계 대면서 자기 머릿속으로는 지난번 2명 재판관 임명한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해. 기재부 공무원 쭉 해왔던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책임지는 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미루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원래는 3명 다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면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날 것 같거든. 그리고 대통령 자기를 살려준 대통령에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답시고 두 명. 아주 절묘하고 교묘하게 줄타기를 해서 이 사람 한 명씩 그것도 아주 정계선보다 마은혁이 좀 더 저쪽인 것 같으니까 그냥 정계선 임명. 근데 이렇게 자기는 해서 야 그래도 너 진짜 묘안을 잘 짜냈다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정진석 실장으로부터. 왜냐하면 정진석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정진석 실장이 막 난리치면서 나 사표 낸다.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때 막 사표 쓴다 그러고 맞아요, 막 맞아요. 신경질 내고 그랬었잖아요. 받아줘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너무 놀랬던 거예요. 나 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나 혼날 줄 몰랐다. 예. 그런데 국무위원들 중에 그 험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그때 김태기가 얼마나 난리쳤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 김문수, 김태기 둘이서 아주 정말 쌍으로 난리쳤는데 이 사람이 거기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알았어, 니네가 시킨 대로 할게. 너네들의 이 심기를 절대 거스르지 않을게. 이 행동으로 간 거라고 저는 봐요. 딱 기재공무원 출신인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마피아들 아니 국민에게 모피아의 책임진다는 딱 그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모피아의 전형인 거지. 그 안에서 나는 누릴 거는 누리되 책임은 안 질 거야. 이 딱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국민의힘에서 막 반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절묘하게 중간에 그냥 타고 또 슬쩍슬쩍 담을 뭐 걸어가듯이 타고 가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나 아무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네. 어차피 뭐 사실은 조금만 버티면은 다음 주에 그 헌재 결정이 나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헌재 그런 거지 결정은 뭐. 그렇게 날 거예요. 인용이 될 겁니다. 인용이 될 게 거의 뭐 저는 99% 확실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확실하다고 확신하고요. 이미 검찰은 검찰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대선 줄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검찰이. 듭니다. 갑자기
장제원 씨 이야기부터 할게요. 2015년에 술에 취한 비서를 성폭력했다. 성폭행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라는 거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JTBC가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장제원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장제원은 누구의 측근이었죠? 윤석열, 김건희의 측근 아니었나? 그렇죠. 그걸 지금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러면 와 이름이 사라진 지 조금 돼가지고. 그거 좀 오래됐잖아. 한 1년 쭉 숨었잖아. 지난 총선 때 네. 불출마 선언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숨어버렸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측근이었는데 지금 한동훈이 자선전 쓰고 이렇게 딱 하는데 장제원 이야기가 옛날에 2015년에 한 10년 전에 너 그랬었던 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한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철규도 몇 달 전이잖아요. 10월달에 일어난 10월달 사건이잖아. 10월달 사건을 야 그때 대마 걸린 게 이철규 아들이었어. 보니까 이게 그것도 이철규도 또 친윤 또 친김이거든. 김건희거든. 뭐지? 이게 내부 대선판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거야.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 묵혀뒀던 거 이런 것들 다 꺼내놓고 네. 지금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밟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거꾸로. 조금 그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비서가 이거는 고소를 한 거거든요. 아 비서가 고소 사건이구나. 중간간 치상 혐의를 고소한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고소한 최근에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부산에 있는 그 대학교 자기네 그 대학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총장인가 뭐 이사장인가로 근무하고 재직할 그 때 사학재단. 그 사학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비서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무마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9년 4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래서 2015년 11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동안에 회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비서한테. 2천만 원 준다, 뭐 준다, 너 조용히 해라, 뭐 10년 해라. 동안.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장제원 씨 입장에서는 아니 왜 10년이 다 돼가가지고 이제 와서 너 나를 고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가 없다. 나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찾아내서 묵혀있던 걸 일부러 기소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떠났대요. 탈당했대요. 장제원은. 중간간 그래요? 치상이 네.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0년이 시효 지나기 전에 걸리잖아. 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장제원이 권력이 약간 떨어질 때 그런 건가? 어떻게 본 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예. 이제 좀 평이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평이하게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면 예. 이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2015년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죠. 2015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장제원 씨의 그 집안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사학재단 그렇죠. 이제 파워가 센 데잖아요. 유지지, 대학을 유지. 먹고 그렇죠. 있죠. 대학을. 그리고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서였고, 그리고 이때 이 일이 벌어진 자리가 총선 출마 포스터 찍는 자리였다는 거거든요. 프로필 사진.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는 이 정치를 하는 자리도 이제 같이 도와줬다는 거고. 그러네. 그리고 이후에 의원실 갈 때도 같이 갔다는 거거든요. 장제원 씨 얘기는. 그 여자분하고 네. 비서분하고. 아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어? 예. 그렇죠. 예. 의원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를 할 때나 정치인일 때나 정치인이 아닐 때나 계속해서 이제 장제원 씨와 관련돼서 업무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네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돼서는 윤석열 정권의 실세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장제원 씨하고의 업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 권력 관계는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 피해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제원 씨한테는 계속해서 뭔가 회유를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눌려져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예, 지금 설명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제원 씨가 지난번에 총선을 불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 총선 이기려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분명히 장제원 씨가 버스들 동원해가지고 내가 왜 불출마합니까 막 그러다가 그렇죠. 뭐를 약점을 잡혔는지는 몰라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고 불출마를 했죠. 왠지는 모르죠 그거는.
왠지는 모르겠으나 충성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건가? 아니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어. 충성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갑자기 불출마를 하더니 그래서 이제 의원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를 떠돈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이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갑자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폭을 뻥 해가지고 장제원이 어쨌든 그래도 의원직이 없더라도 최대한 그 정치적인 백이 될 수 있는 배경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거리낄 것이 없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네. 마침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눌러놨던 게 항아리 뚜껑 덮어놨던 게 이제 없어지면서 뻥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형사 민사 다 한 것이고. 거예요? 그리고 이철규라는 분도 지금 보면은 이철규 자기 이야기를 아들 하지. 얘긴데 예. 자기 아들이 걸렸는지를 지금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철규가 네, 그리고 몰랐다. 경찰도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는 거는 그렇게 잘알던데 아주 소상하게 다 꿰뚫고 있던데. 그 경찰도 예. 이철규 아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유 그거 말도 말이 안 안 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저는 돼. 진짜 경찰들이 네. 이철규 씨한테 계속해서 무슨 일이야?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받았었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다음에 경찰들이 다 이철규 씨는요 사실 약간 브로커처럼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더라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건도 그래요. 다른 사람 사건도 와가지고 경찰들한테 계속 압력 행사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국민의힘 그 어떤 의원이 저 여정업원을 폭행한 그 사건도 이철규 의원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데다가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 기사 도대체 누가 흘렸냐고 그 경찰들을 드자비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왜 모르는 게 돼 있는 것이냐? 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아리 뚜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항아리 뚜껑이. 네. 근데 항아리 뚜껑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이제 빵 나오는 거잖아요. 항아리 뚜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리대로 평이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런 해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입체적으로 해석해봐. 그렇죠. 입체적으로.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고 평이하게 하지 말고. 윤석열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장제원이랄지 이철규랄지 이런 사람들의 과거 행적, 좀 추문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이하게 할 수 있는 해석이고 네. 이제 음모론적으로 좀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대권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대권 주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수사기관은 앞으로 예를 들면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이고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있으니까는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수사 정보들을 아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진행이 되더라도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경로를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수사기관하고 지금 제일 친한 대권 주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뭐 수사기관 출신인 사람이 아니냐. 한동훈 씨. 그렇죠. 뭐 그런 추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책 저자 프로필에는 검사라는 사실을 그렇죠. 숨긴 한동훈 씨.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의 차원에서는 공군 법무관 출신 한동훈 씨.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의 차원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왜냐하면 또 현직일 때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다라는 증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냐와 함께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면 최근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금감원에서 갑자기 삼부토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부토건 이야기 지금 해야 돼. 그렇죠. 조금 이따 하실 건데 네. 지금 합시다. 좀 그 이따. 삼부토건 정리 좀 하고 얘기가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삼부토건 왜 얘기가 이러는 왜 거야?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금감원장이 누구냐? 네. 그 검사 출신 아니에요 또. 이복현. 이복현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막 네트워크로 생각을 해보면 네. 누가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네. 음모론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얘기다. 일단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뭐 하나씩.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 흘리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걸 어찌됐든 조사를 하거나 뭐 하는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나중에 가서 예. 이걸 덮었다고 하는 책임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깥으로 흘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책임을 비껴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복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위에서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그런 현상도 있고,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누우려고 하는, 먼저 누우려고 하는 경찰도 일부 있을 거고, 뭐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한동훈 얘기도 잠깐 했지만, 어찌됐든 명태균 게이트 터져버렸고, 터졌는데 오세훈
홍준표가 공교롭게 거기에 개입돼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그쪽을 주물럭주물럭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리는 거지. 그럼 둘을 일단 정적을 제거해주면 한동훈이 차지할 위치가 넓어지잖아요. 뭐 그러면 거기서 또 플레이어로 뜰 수 있는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일단 정리를 좀 하나씩 해요. 그 장제원 전 의원 2016년도 총선 나가려고 2015년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예. 2015년도 그 당시엔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아. 11월 달에 자기가 이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총선 나가야 되니까 프로필 촬영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 팀원들하고 같이 다 같이 사진 찍고 나서 뒤풀이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2차가 끝난 다음에 이 여성을 데리고서는 와인바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둘이 단둘이서? 호텔 와인바를 데려갔대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장하고 네. 장 의원의 일행 한 명하고 이 여성분하고 세 명을 세 명이서? 네,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성분이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 일어나 보니 호텔방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준강간 치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강간이 아니라 심각하네. 준강간. 그러니까 정할 이제 수 없는 술 먹여서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한거불능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심각하네. 예, 뭐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혐의가 사실이면. 예, 그래서 이제 예. 경찰은 이거를 보고 장제원 의원이 A 씨, 이 여성분 A 씨라 그러면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좀 보이고 그 이후에 회유성 문자를 여러 번 보냈고 이 여성분에게 돈도 줬습니까? 혹시? 2천만 원을 줬대요. 예, 합의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자 여성분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예, 그게 이제 있다는 그게 거죠. 그 있으면은. 여성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지원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 10년 지나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9년 몇 개월 지났으니까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의미하는 거다. 나 여기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예. 어쨌든 그 동안은 당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당을 떠나겠다 해서 탈당을 지금 했다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예. 금감원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금감원에 재직하면서 말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상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만큼 이만큼씩 행사한다는 게 난리를 쳤지. 난리가 예, 났었잖아요. 난리를 쳤지. 예, 그래서 이제 예. 좀 있으면 이제 이 사람 그만둬야지 되는데. 어디서 그만두겠죠. 예, 이제 그만두기 전에 이제 이거 하나를 터뜨리고 가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와중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마 한동훈 전 당대표하고 좀 이게 아삼육이 맞았던 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삼부토건 문제는 워낙 말이 많았었고 예전부터 그렇죠.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여서 예. 지금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제 예. 이런 입장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명태균 특검으로 가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정권 바뀌고 나면 뭐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럼 지금 먼저 터트려두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수사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금감원 차원에서 또 면피를 해야 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게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사람이 그때 카톡방에서 해병 멋진 해병 카톡방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3부 잘 봐라. 3부 체크하고. 체크. 그거 나왔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뭐 지금 멋쟁이병 단톡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할 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 사람이 이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냐면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공범으로서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고 2심까지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삼부토건은 이제 다른 회사잖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자동차 파는 회사고 삼부토건은 건설 회사인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인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말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개발 관련해서 뭐 현대건설이랄지 그런 큰박하는 회사들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끽 삼부토건이 이제 사절단으로 낀 거지. 그때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개발 이야기할 때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한 50% 희귀 광물 50%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예? 전쟁 끝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거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젤렌스키가 이제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때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했던 건지 일단 한번 보십시오. 원희룡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직접 리튬이 5천만 톤이나 있으니 그 2차 대전제 핵심 그 희소 네. 광물 자원 있잖아요. 그걸 한국 기업이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가공해서 우크라이나의 공업화를 일으켜 달라라고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리튬이나 식량이라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원전, 방산, 건설 그리고 리튬 공동 개발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께서 옆에 총리나 우리 장관들을 앉혀놓고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윈윈이란 말씀.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체의 자원을 저희가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SBS 인터뷰고요.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주고 원희룡 장관이 또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부토건 주가가 확 올랐었고, 근데 그 삼부토건과 그러면 이 김건희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해서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도 주가 오른 거 지적을 했지만 무엇보다 박은정 전 검사, 박은정 의원이 김건희 씨가 삼부토건을 직접 이야기한 녹취를 국회에서 공개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저는 그 상무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저기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자, 삼부 회장님하고 김건희 씨가 직접 말하는 거는 삼부 회장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삼부토건의 주가는 원희룡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쫙 올랐어. 한 5몇 배 올랐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는 먹고 튄 것 같아. 근데 그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었던 대주주 아들이었죠. 조원현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라임 사건 때문에 감방에 있었죠. 구치소에 있었지. 구치소에 있었는데 구치소에 있는 거를 이종호 씨한테 야, 나 여기 좀 좋은 데로 서울구치소인가 이쪽으로 좀 옮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 카톡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 씨가 김기호 변호사한테 뭐 아는 사람이 있냐? 동부구치소 쪽으로. 구치소장 아냐? 뭐 이렇게 카톡이 오가잖아. 이런 거를 보면 자,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할 때 주가 조작 세력으로서 김건희와 한 배를 탄 사람이야. 팩트예요, 그냥. BP 패밀리잖아요. 네, BP 패밀리야. 그리고 조원희는 삼부토건 할 때 대주주로서 꽤 시세착을 얻은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깜빵에 간 게 아니고 라임 때문에 깜빵을 갔어. 요거는 그냥 묻혔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나 구치소에서 조금 좋은 구치소로 좀 옮겨달래라고 할 때 또 이종호한테 물어보고 이종호는 자기 라인들을 또 동원을 해. 근데 그 이종호는 VIP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말한 VIP는 김건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종호는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김건희 등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가지고 김건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그거 그때 우리가 진짜로 주가 조작 한 것처럼 막 검찰이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 정황상 보면. 그것도 이종호가 왔다 갔다 답변을 해주잖아. 얘네들은 그 거의 주가 조작범 혐의로서 옛날부터 지금 처벌 대상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지금 삼부토건이 그 당시에 삼부토건에 누군진 모르지만 어떤 자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유주가 상당한 어쨌든 시세 차익을 저 그렇죠. 사건 때문에 얻었을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금감원이 그 사실을 그렇죠. 지금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지금 얘기하는 저 가족 같은 사이가 지금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 얘기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지금 연관관계가 있는 게 중간에 이종호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 씨가 구치소에 있는
그 당시 삼부토건의 실소유주인 사람을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를 그 2023년 5월 달에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3부를 괜히 왜 체크하라고 했겠어요. 그게 같이 어떤 이익을 얻는 구조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체크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럼 이종호 씨가 그렇지 않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김건희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이인데 과연 이게 한 달이 건너가지고 다 뭔가 이어진 이런 흐름들이 없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그게 아직까지는 점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점선을 확인하려면은 점선으로 이어진 관계들을 확인하려면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작에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태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특검에다가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예. 특검을 계속 방탄을 해가지고 김건희 방탄을 해가지고 특검을 다 챙겨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MBC에 김규현 변호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이종호 씨가 예. 그 3부 음. 전환사채를 사라고 자기한테 제안도 했었다 그래요. 아 맞아. 자기 이름으로 해준다고 했다고. 아 삼부 전환사채를 음. 아 그거는 그러면 되게 깊숙하게 개입.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예.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종호가 그만큼 3부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했다. 이렇게 차명으로 추정할 수 차명으로 있잖아요.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MBC 지금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네. 그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지금 드러난 거는 시세 차익이 한 100억 규모지만 이건 말고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차명 투자가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든 더 추가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걸 얘기하면서 이종호 씨가 지금 3부 문제에 깊숙이 개입됐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자기한테 전환사채 뭐 익명으로 살 생각 없느냐 뭐 이런 식의 투자 제안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환사채를 거거든요. 사라 그랬으면은 대주주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랑.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증권 당연히지. 증권사 회사 투자하고 하는 게 그치. 그냥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뭐 사라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행도 다 해야 되는 거고 회사 차원에서. 그렇죠. 그걸 미리 정보를 얻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종호와 김건희는 BP 패밀리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에 이종호가 깊숙이 개입됐다. 그리고 김건희나 이종호가 계속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여 왔다고 생각하면 이종호가 3부 주가 조작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됐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김건희라는 이름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네. 이걸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고 아까 정모 씨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그 라임 사태 때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옮기려고 할 때 서울구치소에서 옮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청탁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곳이니까 네.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딴 데로 이감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은 그 이종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임성근까지 관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김규현 변호사 녹취록, 이종호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VIP 얘기했던 것처럼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뭐뭐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예. 이걸 누가 하겠냐고. 네. 김용현이 어디서 이 힘이 나오겠냐고. 김용현이가 이게. 하죠. 그러니까 군 인사도 개입했던 것 같아요. 눈을 통해서 갔든 경호처장이었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바로 경호처장한테 얘기해서 경호처장 라인에서 바로 갔든 어떤 방식으로 갔든 그리고 윤석열의 경로라는 거를 가정해 보면 윤석열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지. 어떤 그렇지. 방식으로. 마사지를 했든 김건희가 직접 얘기를 했든. 그렇지. 그래서 임성근 문제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최혜병 거지. 사건의 핵심이야. 이게 아주 본인들의 추잡한 그 어떤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수사의 본질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국가 공무원이자 군인인 본인의 직무에 충실했던 한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을
범죄자, 항명 범죄자. 제일 처음에는 집단 항명 무슨 거의 쿠데타 같은 나쁜 놈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잖아요. 무죄 선고가 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만든 당사자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그 전환 사채 그거는 의미가 진짜 있네. 왜냐하면 요거 5.5배 정도 팍 튀어오를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거든. 그거는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상장돼 있는 물량 말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터블 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으로 돼 있어요. 채권으로 돼 있는데 어떤 가격 이상이면 네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이제 옵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전환사채 무더기로 발행한 다음에 그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채권이니까 갚을 생각은 전혀 없고 시장에서 너희들 먹을 수 있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 급등기 때 너희들은 털고 나와. 멍청한 개미들은 거기서 받을 거야.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 투자자들 다 꼬드겨서 쫙 그래프 만들면서 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터는 과정에 대주주와 전환사채를 통한 주가 조작 세력. 이게 이종호 씨도 이제 전형적인 주가 조작 세력이고 이제 그 브로커리지에서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 작전을 같이 한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그런 혐의가 굉장히 높은 거지. 주가 전환사채로 털었다면 물량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면 전환사채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숨겨서 돈을 엄청난 수익을 얻기는 쉽지. 그러면 그게 권력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다 또는 권력 인 당사자다 이래버리면 뭐 이거는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죠. 만약에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이면 야 진짜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3부가 아니라고 전환사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제가 그래요? 지금 오늘 네. 김정구의 시선입증 네. 녹취록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네. 3부가 맞아요. 김기현 변호사가 말한 거는 맞아요. 3부의 전환사채다. 맞아요. 그러니까 3부 토건 지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차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전환사채 시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지금 그때 의견이 자꾸 있어가지고요. 수혜주를 1,000원대던 삼부토건 주식이 갑자기 5,000원 5,000원으로 까지 끌게 올랐잖아요.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단톡방 멤버들이 또 이종호가 특히 자기가 이제 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내가 너 필요한 거 뭐 증언도 할 수 있고 너 독방에도 있게 해주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종호가 그 멋쟁이 해변가 단톡방에 넣어준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김기현 변호사가 예. 검사 출신이었다가 그다음에 김앤장 갔다가 지금 이제 다른 법무부로 그렇습니다. 간 거니까 검사 출신이고 해병 출신이고 그러니까 내 방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 힘이 되는 거니까 그 단톡방에 넣어준 거죠. 어찌 보면 김기현 변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알아서 넣은 하고 거지. 뭐 전력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대형 로펌 출신이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넣어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백으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김기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차익 실현의 방식으로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건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가 삼부토건의 무슨 조씨 회장 일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종호 대표가 자기 친분을 수십 차례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이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시비다.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특히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다 발행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판다. 주가가 뜨면. 왜냐하면 주가가 떴는데 대주주 일가가 쉽게 팔지는 못한다. 그렇지. 대주주가 팔았다는 소문이 돌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시비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런 차명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팔고 그 사람들 차익을 사실 대주주한테 갖다 주는 것이다. 와. 전주들한테.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 흐름 다 추적을 해봐야 된다 등등의 얘기를 쭉 하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삼부토건 지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차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그렇다. 실제로 이종호 씨는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시비가 우리가 발행을 할 때 네 이름으로도 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이런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름이 조원일이거든요. 조원일이. 네, 예. 조원일이 라임 채택하려고 대주주 아들. 예. 그 뭐 증언할 게 있고 자기가 뭐 좀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서울고치소 독방에서 이제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딴 데로 옮겨가서 딴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몇 개월을 그런 자기가 상황이었어, 버티고 맞아.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아휴, 이 정부는 끝나고 나서 정권 교체가 저는 99%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 뭐 그 1, 2년 동안 그 이런 진실 밝히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저는 한 2년씩 정말?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취임 첫 해에 다 수사해가지고 다 끝내버려야 다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올해 내에 그냥 끝내버려야 돼. 왜냐하면 개혁을 못해. 맞아. 2년 3년씩 가면은 발목이 잡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박. 그리고 또 조중동이도 난리 칠 거 아니야. 경제가 안 좋은데 뭐 왜 전임 맨날 정권 검찰 죽이기야 수사만 하니 하냐. 어쩌니.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발목만 거. 잡냐, 네. 적폐만 하냐 뭐 네. 이러면서 또 어찌됐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검찰의 손에 다 맡겨놓는 건 지금 이 검찰이 이걸 몰랐겠어 솔직히.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보가 많은 데가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데잖아요. 네. 아까 뭐 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철규 변호사도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고 장재원 의원도 그런데 이거 안 들어갔을까 경찰규에? 내가 볼 땐 장재원 의원 건도 경찰규에 진즉에 다 정부 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정도 사안이면 그냥 두 사람만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 이철규 의원도 아니야. 알았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이철규 의원 범인을 특정하고 2달 걸렸다잖아요. 잡는데 말이 안 되지. 범인을 특정하는 순간 경찰이 몰랐을까? 다 알지? 그 전에 전과도 있는데 뻔히 딱 알지. 경찰 정보망이 다 아니 경찰 정보망이 아니고 아니, 사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 전화를 위에다가. 해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건 뭐 내가 뭐라고 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경찰은 당연히 그런 건 나오면 당연히 위에 전화를 보고하는 거지. 그 누군가가 전화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랑 그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딱 그런 말 아니 형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예? 이철규 의원한테 이런 거를 내가 이런 거 취재하고 다니는 거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여당 의원 뭐 여정업원 성폭행 사건의 전말 뭐 이런 거를 취재하고 성폭행이 아니고 폭행 사건의 전말 뭐 이런 거를 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라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경찰 정보국장 출신 아니냐. 그치 정보국장 출신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전화를 하거나 네. 본인이 전화를 받는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이번에 국수본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너 나중에 보자. 그랬잖아. 아니 이 사건에서 국수원에서도 국수본 항의방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너네 나중에 두고 보자. 그렇게 그렇지. 얘기했잖아. 이 사건에서 더 웃긴 거는 검찰이 이 사건을 작년 10월 달에 10월 29일 날 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1월 3일인가 신원을 특정하고 2월 25일 날 체포영장을 발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거를 해요. 2월 25일 이후에. 네.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접수를 해서 신원을 특정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체포영장이 그때 발부가 되고 검거를 해요. 검거하고 난 다음에 마약 검사를 해요.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월 한참 시간이 한달 지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러 늦게 거는 잡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특혜지. 그러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 사람은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 전과가 있었더라고. 이 사람이 똑같은 전과? 음성이 마약동과?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음성이 나오게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중간에 버려진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2 경찰. 신고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제일 빠른 정보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112 신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철규 의원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체포 후- 10월이야. 작년 그렇죠. 10월. 그렇죠. 체포 그러면은 후에 이미 모발 다 빠지고도 남았을 시간이야. 체포 후에 간이시아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경찰이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서 국가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근데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머리를 짧게 맞다. 밀면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를 지금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3, 4개월. 거의 그 즉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게 언뜻 생각되는 게
거기가 방배동 효령용가 그랬거든. 네. 네, 효령료. 그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쪽 바운더리 내에서 강남에서 서초 강남에서 이런 유명인의 아들, 딸 사건이 많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곳이야. 그 동네가 법조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4, 5시에 그런 거 맨날 수집하고 다니거든. 근데 이 기자들 레이더망에 안 걸렸을 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더 웃긴 건 이거예요. 기자들이 흐린 마을이 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은어로. 예. 그러면 강남 쪽을 제일 열심히 도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 그게 사실은 방배동 마약 경찰서가. 사건들 때문에 강남서를 많이 서초 경찰서도 그렇고. 이 사람- 근데 유명인들. 더 사실 심각한 거는 예. 뒷부분 기사의 말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이것도 총경으로 승진했다잖아 이번에. 그 매우 그렇지. 중요. 그 수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예. 이 사람이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냐고 물으니 예. 불기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흡입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 후방 처리를 했나 그거는 보구나. 검찰에서 처분한 거라서 나는 모르겠다. 검찰에서 한번 처리해주고 경찰에서 한번 처리해주고 그랬네. 잘 처리해줬네. 그러니까 얘기 안 경찰은 하시니까. 경찰 우린 넘겼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손 통거지 사실은. 그리고 지금 아까 못 얘기한 거 살겠다, 좀 더 진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이 수사를 지휘한 건데, 그러니까 수사 실무를 담당한 거죠. 예. 형사과장이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고. 아, 형사과장이 총경으로. 예, 예. 근데 이 형사과장이 2022년도에 비위 행위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아, 있대요. 이미?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뭐야? 2022년이면 3년밖에 안 되는 일인데 예. 징계 받았는데 어떻게 징계 받은 사람이 총경이 돼. 총경이 돼? 총경이면 경찰서장이 사실- 되는 건데. 그럼 예. 별 다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별 승진 시켜줬어? 이런 거죠. 덮어주면 승진시켜주는구나. 야, 정권 말미에 그냥 팍팍 야, 알박기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 많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승진이 되면요, 네. 그 사람은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판에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그렇죠. 취해주고 가는 거죠. 그렇죠. 총경 이상만 되면 이제 괜찮거든. 10년 정도는 뭐. 예. 근데 이 사실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도 승진 딱 발표되는 요때 흘러나온 것도 재밌다.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렇지. 흘려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나는 있는 알지, 거죠. 누군지. 자리 떠나고. 아 그래요? 경찰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끼리. 내부적으로 왜 모르겠어. 야, 수사팀도 알고 다 야, 알지. 징계 받았는데 3년 만에 총경 되냐? 뭐, 야, 이거 말이 되냐? 이 사건에 흘린 사람을 지금 찾고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철규가 그 당사자 얘기를 들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은 부패 의인인데. 공화국이야. 무슨 뭐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이게 부패 공화국 때 반부패 민주주의 시민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약간 윤석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 그 얘기. 그 윤석열이 주로 그런 식의 얘기를 아, 했잖아요. 그래요? 막 네. 부패니 뭐 반지성이니 뭐 네. 반국가 세력이니 뭐 마약 천국이니 본인이 말- 부패 말해놓고 옹호 보니까 집단이니까. 다 본인에 대해서 한 얘기였던 거 같아요. 그러네. 그렇지. 근데 그러네. 그 왠지 거부감 들어. 아직 네, 이제 그래. 대통령에서 파면도 안 됐기 때문에 맞아. 말을 다 우리가 오염시켜놨어. 네. 조심합시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길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뜻이 닿도록 그때까지 아무 일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명태균 씨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이 사람은 그 국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막 찍은 사진들 이렇게 쫙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국회 나와서 뭔가를 터트릴 게 많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많다 그래요. 많아요? 지금 워낙 네. 모든 언론사들, 많은 언론사들이 검찰 피싱 조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PC나 뭐 핸드폰에 있던 자료들 다 갖고 있는 데도 많고, 수사 보고서 갖고 있는 데도 많고, 정말 언론사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못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언론사들이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못 갖고 있는데 딴 데서 지금 받아가고 다 예.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 명태균 씨 쪽에 이미 당신에 대한 자료는 몽땅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뭐 얘기하고 말고 또 뭐 할 게 뭐 있냐, 터뜨릴 게 뭐 있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한번 재산날
돼지를 어떻게 잡는 건지 보여주겠다. 막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해봐야지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음. 또 한편으로는 뭐 더 나올 게 도대체 뭐냐? 더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만 해줬니? 그 당시에 공천 때 솔직히 김영선만 해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지사네 집에도 놀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러면은 김진태 지사 그때 다시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시 공천돼 갖고 올라가기까지 그렇지, 그 스토리가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그렇지. 뭐 재밌다기보다 좀 놀랍잖아요. 그 황상무랑 붙었다가 그런 종류의 네. 스토리가 몇 개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네. 얘기가. 그것도 사실은 황상무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직계 라인으로 해서 그리고 김진태 같은 경우는 5.18 망언 때문에 당시 분위기가 거의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 네. 얘기도 나올 게 많다. 홍준표 시장도 또 그 얘기도 또 지금 하고 아니 있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어. 검찰이 만약에 안 갖고 있는 건데 터트려 지금 나오는 거라면 몰라. 다 갖고 있던 거야. 창원지검이 뭐 사진 줄줄이 정치인들하고 찍었다는 사진도 창원지검이 다 이미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다 갖고 있는 거야. 검찰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건 말고 어느 정도 더 충격적인 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수사해도 돼. 근데 그것도 수사 안 하고 창원지검에서 다 묵혀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원지검에 있던 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와가지고 대선 국면인데 지금 저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덤비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사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 이재성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어요.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 창원지검장 정유미 검사 친윤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나는 뭐 친윤 아니야, 친윤 검사 아니야 이렇게 부정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설탕을 부풀려 만든 솜사탕처럼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솜사탕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다 갖고 있는데 휴대폰 다 복원해가지고 사진 누가 찍었는지 뭘 돈이 어떻게 갔는지도 다 그림을 다 그려놨던 거잖아요. 비주님이 근데 덮어서라 같아. 정유미 검사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사들은 너무 많아. 어쨌든 홍준표, 이준석 이제 이준석 나올 차례고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이 김종희까지 나올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하다. 예. 광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갑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혜택 잘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게 지켜드려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비교원 보장제를 혜택이 적을 때는 150%, 그러니까 비교원보다 다른 데서 더 돈을 많이 줬다, 현금 혜택을 더 많이 줬다라고 하면 15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그리고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소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있나요? 이름이 있나요입니다. 있나요? 있나요? 국내 최초 소화 효소가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 있나요입니다. 보통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면 다이어트 할 때 드시는 걸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살 뺄 때 식사 대용으로 드시긴 하지만 단백질 쉐이크는 하루에 다 못 채운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 중간에 간식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산양유로 지금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양유는 맛이 많이 비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드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단백질을 맛있고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있나요? 효소 단백질 쉐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 타먹는 법이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그 바틀에 병에 그냥 물 150에서 200ml 넣고
3스푼 넣고 뭐 5번 흔들고 그냥 드시면 되고요. 우유 좀 넣으면 좀 더 진하게 드실 수 있겠죠. 맛도 6가지 맛의 시리얼 같이 토핑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꼭꼭 씹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백질 쉐이크 1899-7846이군요. 최경련의 정치 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